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핀터레스트나 해외 사이트 같은 디자인들을 보면 넓은 해상도에 약간 편집적인 느낌으로 레이아웃이 조금 다양한 듯한 이런 시원시원한 디자인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디자인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세로 값은 미지수니까 쭉 하고 우리가 일단 상단 빌보드 쪽 컬러 값 그냥 블랙으로 000 엔터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아이콘부터 하나씩 그려봅시다. 내려서 좋아요. 3D 아트리스트 이거는 그냥 로고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이즈는 좀 크게. 자, 여기서 돋보기 아이콘. 자, 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사람 아이콘 하나 그려줍시다. 원 다시 그대로나 갖고 와서 그리고 스트로크 2픽셀 이렇게 하나 해서 사람 아이콘하고 제가 상단 메뉴 카테고리명들을 좀 작성을 해줄 겁니다. 라운드 최대로 주고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폰트는 기본은 프리텐다드로 갑시다. 좌측 우측 마진 이렇게 되겠네. 좋아. 이렇게 하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좋습니다. 여기 가이드 꺼줘야겠지. 사이즈 크게 이렇게 타이틀을 좀 힘있게 써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좀 진행해 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좋아. 이미지 하나 좀 갖고 와서 우측에다가 적절한 배치. 이런 느낌이구나. 지금 이쪽에 보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져 보이죠. 왜? 폰트하고 같이 겹치니까 그라디언트 하나만 좀 이렇게 삽입해 줍시다. 살짝 없고 있고 그 미세한 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도 굉장히 크니까요. 진짜 큰 버튼 자세히 보기. 폰트 사이즈 중요하겠죠. 여기는 111 너무 얇으니까 세미볼드 정도까지 가주셔도 될 것 같아요. 화살표 하나 좀 그려줄까? 일단 블랙으로 가고 짝대기 하나. 좋아.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에 여기에서 딱 가운데 중심을 맞추면 되겠지. 타이틀을 좀 길게 작성을 해주고 과감하게. 자, 자가는 마이너스 2.5%, 컬러는 5번대 컬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컬러 연하게 이 정도 적당하게 끝에다가 딱 붙여줄게요. 그라디언트 해서 요 느낌이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썸네일에 대한 타이틀이 또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위에는 24 정도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겹을 쌓아 올린 계층을 요거를 만들었다면 복사를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건 어차피 잘 안 보이니까 그룹해서 요 정도가 되겠네요. 뭔가 화면이 굉장히 널찍널찍하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타이틀 그대로 또 가지고 옵니다. 우아함을 상징한 2014, 2015 내가 지금 선택한 메뉴 전체 드래그 가운데 정렬.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선택한 걸 좀 더 보여주고 싶다면 하단 라인을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블랙 이미지 하나 이렇게 좀 가져가 볼까? 그 다음 여기 위에 썼던 타이틀 있죠? 요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입력해 주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하는 건 사실은 UX를 고려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UX를 고려하는 그런 디자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런 디자인이 되게 어려워. 디자인 자체는 노멀한데 UX를 고려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디자인 자체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꽉 채우는 디자인보다는 여백을 좀 가져가는 디자인이 낫겠구나. 여백을 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이 60 마진을 지키면서 가야겠다. 나머지 텍스트는 그냥 쭉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냥 빠르게 붙여 넣어주도록 할게요. 내가 너무 긴 텍스트를 복사했구나. 엄청 기네. 여기서 끊어야겠다. 툭. 좋아. 이 대소문자 쓰는 그것도 맞춰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나요? 공고가 없는 것 같아. 왜요? 공고가 없어요? 정지훈님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 준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공고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네. 요즘에 공고가 많이 없나요? 그 취업 공고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왜 많이 없지? 요즘에 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던데 그게 아닌가 보네. 우리 시청자분들 취업 공고 좀 내주세요.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텍스트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여기다 딱 배치해 주도록 합시다. 저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실업급여도 끝나서. 아, 진짜?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를 낼 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재면서 내거든요. 아, 이건 안 되겠지. 에이, 이러면서 그냥 안 내는데 그분들은 디자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막 던지고 봐요. 막 던져. 물론 이 막 던지는 게 진짜로 많이 힘들거든.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끔가다 한번 탁 던져지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가지고 48짜리 제가 근무하는 회사 사람 뽑습니다. 저기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웹 앱 관련 UX 디자이너 찾으신대요. 우리 팡님이. 이거 다 그냥 오토로 돌려야겠다. 행가. 근데 마디아님이 생각하시기에 디자이너의 수명은 몇 살까지로 하나요? 그러니까 저 디자이너 수명 얘기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제가 그때 항상 그때마다 말을 하는 게 그 수명이라는 게 회사 기준이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기술직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기술직의 수명이 없지. 회사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데 회사에 취업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난 이 회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내 꿈이야.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보통 이제 디자이너 수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일 확률이 높은데, 회사는 한 50 정도면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퇴사의 압박이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회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다음 플랜은 본인이 잘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50 이후에는 프리랜서가 답인가요? 사실은 프리랜서밖에 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때 되면 채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가능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는 50이나 가능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50 밖에요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꼭 정답이라고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나이 들고 70 넘어가면 눈이 침침해질 텐데 프리랜서가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자, 우리 혹시 이런 시계 만드시는 장인분들이 있어. 장인분들이, 그런 분들 보면은 나이 막 80살 90살 막 이렇거든요. 저거를 막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 돋보기로 막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조립하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디자이너라고 못할 거 있나? 단순히 디자이너라고 못할 게 있나? 그냥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그거지. 그분들은 수리를 하시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정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없는 부속을 껴주면 되니까. 근데 디자이너는 그 상상을 좀 해야 되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사실 그 나이까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그 나이가 돼서도 내가 트렌드를 어느 정도, 물론 100%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평균치는 따라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은 있는데, 디자인을 못할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나이 많이 먹으면 다 못하지 않을까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수명이 짧다는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수명이 짧지. 사실은 내가 회사에서 뭐 개발자를 한다고 해도 나이 들면 그 개발 소스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왠지. 그렇게 다 따지면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직업은 없어요. 기획자도 그러면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갈까? 안 해도 될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뒤처지는 게 나는 안 뒤처질 거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뒤처져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뒤처지는지 알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안 하면 뒤처져요. 예를 들어서 뭐 3D 아이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난 3D를 할 줄 몰라. 근데 배우자니 귀찮아. 그럼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씩 쌓이면서 뒤처지는 거야. 새로운 것들을 하기 귀찮을 때 뒤처지더라고. 그리고 또 언제 뒤처지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안정적일 때. 그러니까 현실에 좀 안주하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뒤처져요. 자격증이 없는 게 취업 시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동등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 제가 어도비 자격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한 개도 없어요. 저 포토샵 자격증이 없어요. 일러스트도 없어.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건데, 여태까지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자격증 하나 없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어도비 자격증 있으면 이 친구가 디자인 잘하나? 아니지. 제 주변에 자격증 진짜 한 개도 없는데 디자인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깔리고 깔렸어. 이미지 좀 딸게요. 저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지? 마디아님을 그때 회사 앞에서 실제로 봤는데 너무 초췌하대.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민망해, 그럴 때. 오늘도 사실은 좀 초췌하죠. 아까 집에 와서, 오늘 제가 오후 반차였거든요. 밥 먹고 좀 잤어요. 낮잠을 좀 자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지금 하는 거라 좀 멍합니다, 사실. 원래는 좀 세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따라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저를 실제로 보셔도 너무 초췌하다고 놀라지 마세요. 되게 페인 같다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활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실제로 보면. 다 땄어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폰트 사이즈 다양하게? 아니요, 저는 다양하게 안 쓰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다양하게 쓴 것 같지만 못 썼지.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썼는데 폰트 크게 되게 다양한 것 같죠. 근데 세 개밖에 안 썼어요, 사이즈. 그러니까 봐봐, 얘랑 이렇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계층을 내가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그리고 얘랑 같고 얘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층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 이거는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긴 좀 뭐한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미지 좀 이쁜 거 좀 요거 좀 이쁜데 실무에서 이런 디자인 못하죠. 실무에서 이 디자인 하기 어려워요. 이런 디자인이 나오려면 기획자가 잘해줘야 돼. 제가 저 혼자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다 하는 거면 물론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기획서를 받아가지고 디자이너가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획자분들은 이런 디자인을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아. 대부분. 만약에 제가 이거 가져가면 이거 사용성 불편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엄청나게 딴지를 거실 디자인입니다. 실제로도 안 좋은 것도 맞고.